안녕하세요. 맥키네치의 투자클럽입니다. HLB, 피어스 파마에서 보도된 내용이 있습니다. 엘레바 테라피틱스, 그리고 항서제약 수익 예측으로 이번 이제 판권, 이전 관련해서 이제 계약 조건이 마일스톤이 뭐 8,100억, 추가로 로얄티는 20.5%다 이런 내용도 있는데 주가는 자 이런 내용에도 불구하고 3만원대를 다시 이탈하는 좀 아쉬운 흐름들 보였습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트 흐름을 살펴보면요, 오늘 시장도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주들이 급락을 좀 면치를 못했는데요. HLB는 장 초반에 이제 3만 1,000원대 부분을 이제 유지를 못하고 바로 이제 음봉으로 전환되면서 이 3만원권에 대한 어떤 이제 지지 흐름들도 5장 1시가 넘어가면서 지켜주지 못하면서 다시 29,500원대까지 이제 떨어지면서 좀 아쉬운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시간에도 100원들이 더 추가 빠지면서 29,450원까지 내려갔어요. 자, 이런 부분에 가장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수급 요소를 보게 되면 무려 공매도가 다시 24.85%로 공매도 매매 비중 자체가 다시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고요. 항상 이제 수급이 안 좋았을 때 프로그램과 외국인들 기관들이 공매도와 더불어서 같이 이제 매도하는 흐름들이 오늘 다시 또 펼쳐졌죠. 개인들은 오늘 어제에서 오늘도 이제 순매수 흐름을 했습니다만 뭔가 가야 되는 어떤 박스권 상단 부분에 오게 되면 항상 이제 찍어 누르는 어떤 수급의 흐름들이 다시 또 이번에 또 나왔죠. 거래량은 이제 전일보다는 작았습니다만 봉의 하락폭은 훨씬 더 많은, 그동안 이제 시장이 안 좋아도 좀 견조한 흐름들을 21선과 5일선 이평선을 타고 이렇게 그나마 잘 오고 있었는데 아직 이제 추세 지표가 바뀌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이게 내일도 변화가 없으면 다시 이 부분이 바뀔 수 있는 어떤 흐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음봉이 나왔을 때는 음봉을 바로 제껴 놓는, 돌려 놓는 양봉이 나오든지 옆으로 가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제하고 오늘은 일단 이 31,000원 부근에서 지지를 못하고 추가로 올라가지도 못하고 다시 3만원 밑으로 내려오는 어떤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 거래온 순간 거래량에서도 JP모간 쪽에서 5만 주 넘게 일단 매도하는 모습을 보였죠. 자, 기사 관련되는 부분을 좀 살펴봐 드리면, 이 국내 기사에서는 이제 한 2시간 전에 나왔던 게 이제 이번 그 엘레바 테라피틱스로 이전하는 계약건에 가서 구체적인 어떤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뭐 보편적으로 진행되는 어떤 계약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보통 이제 판권 관련해서 이전하게 되면 계약금을 받는데 항서제약 같은 경우는 계약금 없이 단계별 어떤 마일스톤하고 이제 판매 로얄티 관련되는 부분만 받겠다. 근데 이게 상당히 이제 높은 수준으로 결정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엘레바 같은 경우에는 미국, 일본, 합의한 유럽 국가들, 개별 국가에서 캄넬리주맙과 누적 순매출을 달성했을 때 단계별로 마일스톤을 항서제약에 지불하는 거죠. 그래서 마일스톤 총 규모가 6억 달러, 8천억 정도 규모죠. 그 다음에 연간 순매출액의 20%의 로얄티를 지불하는 내용인데요. 자, 이게 당장에 이제 보통 이제 판권 판매를 하면 기술료 수출이 이제 들어오지도 않고 이제 이런 계약을 맺었다는 말은 내년도에 미국에서 허가와 이후에 빠른 속도로 이제 베스트 인 클래스로 리보세라닌가 캄넬리주맘에 이제 간암 관련된 어떤 기대감들이 굉장히 자신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이 같은 계약 방식의 어떤 배경으로 보는 어떤 시선들, 그리고 이후에 이제 2025년도에 거의 6조 가깝게 이제 항서제약 같은 경우에도 매출이 계속 좀 증가하는 흐름들, 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 부분들이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게 이제 외신 보도에서 피어스 파마에서 엘레바 관련되는 기사가 있습니다. 요 부분들을 좀 살펴봐 보면 조금 이제 내용의 질은 좀 다르게 나와 있어요. 엘레바가 커미츠해서 여기가 이제 6억 불 관련되는 부분이죠. 지금 환율로 따지면 한 8천억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항서제약이 간암 관련되는 부분에서 병용 관련해서 자 미국에서의 어떤 시장 관련되는 부분 뭐 엔드 비욘드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 내용을 좀 살펴보면 엘레바 테라피틱스와 항서제약이 FDA 디시전 이제 간암 관련되는 부분, 절제 불가능한 간암 관련되는 부분에서 병용으로 FDA 어떤 결정이란 말은 허가죠. 최종 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엘레바 테라피틱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중국에서는 올해 2월 달에 이제 1차 치료제로 허가를 받고 있는 부분에서 이 엘레바 테라피틱스와 항서제약이 이 새로운 어떤 글로벌 커머셜리제이션 팩트 상업화 관련되는 어떤 계약을 이렇게 이제 라인업 했다 이 말이겠죠. 그 언더 더 딜 이 계약 조건에 따라서 엘레바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 항서제약에다가 6억 불 관련되는 부분, 마일스톤 관련되는 부분, 여기에다가 추가로 잠재적인 로열티라고 하는 말은 이제 뭐, 팔리게 되면, 거기에서 이제 일정 비율인데, 요것도 상당히 높게 이제, 그 국내 기사에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제프 관련되는 리보세라님과 PD1 계열의, 캄넬리주맘, 그리고 이 딜은 이번 계약은 중국 지역하고 이제 한국 이 부분들은 이제 익스클루드 배제되었다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이게 좀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토탈 에스티메이티드 10년간에 이제 이렇게 하면 향후에 이제 내년도 이후로 보게 되면 거의 지금 1조에 다다를 것이다. 큰 규모죠. 1빌리언이니까. 이런 이제 규모로 좀 이야기하고 있고, 엘레바 세드인은 프레스 릴리스에서 상당히 이제 뭐 베스트 인 클래스로 노리고 있으니까 전체는 10년 정도로 보게 되면 1조에 그러니까 뭐 환율 하면 이제 뭐 훨씬 많겠죠. 한 1조 한 3천억 정도 요렇게 추정을 한다. estimated 이렇게 지금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게 되면 FDA는 이제 이미 5월달에 이제 NDA 신청을 하고 지금 이제 파일링 통과 이후에 CMC 이슈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죠. 그리고 내년도 이제 5월 16일까지 레귤레이터 액션 관련되는 부분은 이제 포드파 일정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간암 관련해서 이 병용 관련되는 부분은 이 중국 쪽에서는 이제 올해 1차 치료제로 2월 달에 허가를 받아 있고 if approved in the USA 미국에서 만약에 허가가 된다라고 하면 이 스위스의 로슈의 PD1 이 베제프 관련되는 티센트릭하고 아바스틴 관련되는 부분하고 이제 경쟁 구도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엘레바 테라피틱스와 항서제약은 앵글링 포 어프로발 승인에 관해서 굉장히 지금 뭐 고대하고 있는 거겠죠. 이미 이제 간암 관련되는 부분은 월드와이드로 사망이 이제 뭐 한 83만 명 매년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 간세포암 관련되는 부분은 이 간암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형태고요. 전형적으로 굉장히 예후가 좀 안 좋으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치료 관련된 옵션이 굉장히 부족한 어떤 상황이다. 이게 이제 엘레바 테라피틱스와 항서제약이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이제 이 움직임이 그 5월 달에 이제 서브미트 이제 이 NDA 신청을 하고 난 다음에 이 흐름들이 왔다는 거죠. 지금 이제 갑작스럽게 오늘 이제 그 최근에 이제 뭐 결정들 이 엘레바 쪽으로 판권을 넘긴 게 아니라 5월 달에 이제
NDA 신청을 하면서 그 뒤에 한 달 있다가 이제 항서제약이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또 최근에 또 미중 간에 또 갈등이 또 계속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승인 일정을 본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조건을 보서 엘레바 쪽으로 이제 통합해서 하고 이제 수치하는 것만 마일스톤과 이제 로얄티를 받으면 훨씬 그게 더 좋겠다, 이런 어떤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항서제약에서는 이제 2020년도에 이미 이제 리보세란이 관련되는 부분은 단독적인 부분들은 이제 아이탄으로 2차 치료제로 이제 간암 관련되는 부분에서 중국에서는 허가를 받았죠. 아이탄으로. 그 다음에 이제 올해 1차 치료제로 승인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캄넬리주맙 같은 경우에는요, 아이루카로 이제 되어 있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8가지의 적응증에 지금 이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간세포암과 해서 2차 쪽에서도 쓰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비호지킨 뭐 림프종 관련되는 부분이나 여러 암종에도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작년도 이제 5월달에 항서제약이 이제 상하이 정시에 이제 그 공시로 이 히트 이츠 고울이는 이제 임상에서의 어떤 목표 데이터 통계적 위성을 확보했다, 요렇게 하면서 이제 작년도에 이제 5월달에 급등했던 흐름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조군인 그 소라페님 넥사바 관련되는 부분에서 환자들의 어떤 생존 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OS 값이라든지 뭐 PS 값 이런 것들을 연장하는데 그런 결과들을 보였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 승인되게 되면 로슈의 티센트릭과 아바스틴 관련되는 부분, 요게 이제 2020년도에 1차 치료제로 승인을 되었던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항서제약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에 이 PD-1 계열 관련해서 미국 시장에 진출이 굉장히 많이 고대하고 있는 그 회사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많은 이제 그 시도들이 있었는데 좋은 어떤 성공적인 결과를 뭐 이렇게 해지를 못했죠. 대표적으로 이제 이노반트 같은 경우하고 일라일리 관련되는 부분이 이 신틸리맘 이걸로 이제 시도를 했다가 실패를 했죠. 가장 뭐 대표적인 부분이 중국 쪽에서만 이제 임상을 이 피보탈 이제 트라이얼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삼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어떤 흐름들을 했기 때문에 미국 임상의 어떤 데이터가 없이 중국 임상으로 시도했던 부분들로 이제 승인이 안 됐던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항서제약과 엘레바 같은 경우에는 삼상을 121개의 사이트, 그러니까 뭐 병원들이 123개 사이트고, 그 다음에 여러 나라들 굉장히 많은 미국이라든지 유럽의 벨기움이라든지 이탈리아, 스페인, 기타 국가적에서 이제 했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만 임상을 했던 비교 대상의 어떤 중국 회사들하고 좀 차이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뭐 요런 내용들이 있었죠. 요런 내용들을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항서제약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좀 빠져가지고 1.46% 빠졌습니다. 계속 이제 10월 달에 들으면 그렇게 뭐 좋지는 못하는데요. 그리고 오늘 뭐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들은, 많이 늘었습니다. 24.85%로, 최근에 이제 한 자리 숫자 흐름들이 좀 나오면서 주가가 좀 괜찮았는데 다시 또 이게 두 자리 숫자로 슬금슬금 늘더만 다시 또 이제 공매도 압박과 프로그램 연계된 수급 압박들이 다시 또 나오고 있죠. 그리고 또 재밌는 건 어제 분명히 제가 13일 기준으로 880 이렇게 봤던 것 같은데요. 갑자기 이게 또 바뀌어 있어요. 이걸 한번 내일 한번 전화를 해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왜 이게 숫자가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저번에도 보니까. 그래서 이 공매도 잔고 수량 자체가 좀 변하는 모습이 그냥 일상적인 부분인지 아니면 왜 이렇게 변했는지. 그 다음에 이제 이 대차거래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상한하고 체결이 뭐 비슷비슷한데요. 이 수급의 압박이 또 나오면서 좀처럼 이 박스권을 좀 못 넘어가면서 좀 버티기라도 좀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또 시장 흐름이 오늘 또 제약바이오 굉장히 좀 안 좋았지 않습니까? 이 흐름 속에서 일단 다시 또 3만원권 이하로 내려갔는데, 자, 3만원권 회복을 다시 이제 목요일 금요일 날 하면서 21일 평, 5일 평선으로 돌리는 흐름들이 내일 나오는지가 일단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또 이번 주 들어가지고는 3일 동안에 이 프로그램하고 외국인, 이게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뭐, 코스피 이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멘텀을 또 내고 있는데, 이런 또 압박, 항상 이렇게 뭔가 호재가 있으면 누르는 물량이 나오고, 그래서, 자,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내일 극복되는지 여부를 또 살피면서 그런 판단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